한국의 유명 이 본부장 대신 WTO 사무총장이 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요코즈나위엘라 오콘주이 윌러드 블리티노 사무총장이 최근 전 세계인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WE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애국 백신입니다. 그런데 오콘주이 웰라 사무총장의 발언들은 세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콘조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포럼에서 회원국들에게 무역 장벽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백신을 개발한 미국과 영국의 제약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라고 일방적인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오콘옐러는 아직 반대하고 있어 힘들겠지만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급한 일이다. 7월까지는 합의를 봤으면 한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라며 이상주의적인 발언만 한 채 현실 가능한 해결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은 오콘즈의 웰라트 블리테오 사무총장의 주장대로 만약 미국과 영국의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한다며 가장 큰 이익을 볼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충격적이게도 중국은 코로나급 백신을 이용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엄청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페터 디프포맷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나라들이 중국이 전염병 대처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라고 인정했지만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외려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남아시아 국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백신을 통해 뭔가를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불신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대가성 없이 무료로 다른 나라를 도와준 적이 없다 보니 이러한 의심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즉 이미 모든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중국이 백신을 공짜로 공급해주는 대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인프라 사업 도로 항만공항 건설대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가 필요한 국책 사업들을 모두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중국에 맡기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무력을 써서라도 엄청난 응징을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응고지 오콘조 유별나게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이후 WTO의 주요 요직들에는 중국과 일본인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류태호 사무총장의 왼팔에 사무차장에는 중국 상무부 차관 출신의 장상천이 임명됐고 사무총장의 오른팔 격인 선임보좌관 자리에는 일본의 우야마 토모치카가 임명됐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이 WTO는 이름처럼 전 세계 회원국들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강한 친중국 성향을 보이는 오콘조 이멜라 WTO 사무총장의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중국과 일본으로 도배를 하며 WTO라는 국제기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오콘주이 웰라 사무총장의 친중국 성향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는데요. 오콘조 유엘라의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현재 중국의 채무의 덫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지리아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부는 채무의 덫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에서 벌써 1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쏟아부어 186조 원에 달하는 철도 노선 건설 나이지리아 세계공항의 새로운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때 초대규모 국책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중국의 돈을 갚지 못하며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자동차로 도로를 지날 때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아닌 중국의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오콘주이 벨라를 포함한 나이지리아 출신 정치인들은 중국에 절대 복종하다시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WTO 사무총장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은 오콘주이 웰라 후보의 비토 선언까지 하며 한국의 유명 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현재 아무런 현실적인 대책도 없이 미국의 백신 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오콘주이 웰러와는 달리 한국 유명 이 본부장의 능력은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내 유명 이 본부장은 성공적인 통상협상과 무역정책 입안자로 25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다 하며 코로나의 구루, WTO와 국제무역이 매우 어려운 시기엔
위에 있는 상황이고 WT의 중대개혁이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본 유명 이 본부장의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명 이 본부장은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현실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이명희 본부장은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전 세계 백신 공급의 확대에 기여하겠다.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무조건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오콘즈 유엔 사무총장과는 달리 유명 이 본부장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혁신의 근간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더욱더 많은 미국 제약회사들과 유럽의 제약회사들을 빠르게 유치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존슨앤존슨까지 한국의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긴급 발표를 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드나에 이어 독일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시오가 한국에서 대규모 백신 생산을 하고 싶다고 요청한 데 이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들이 한국의 R&D 센터까지 건설하는데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것인데요. 이명희 본부장의 대박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명규 본부장의 글로벌 영향력이 급속도로 막강해지면서 현재 유명 이 본부장이 함께 추진 중인 2030 부상 월드 엑스포 공식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며 한국이 얻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엑스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한 번씩 열리는 대규모 등록 엑스포와 등록 엑스포 사이에 열리는 중규모 엑스포의 인정 엑스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열렸던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는 중규모인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중규모의 엑스포조차도 대전과 여수를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탈바꿈시켰는데 5년 주기로 열리는 초대규모 엑스포의 등록 엑스포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따내게 되며 천문학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물론이고 국가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이지만 1878년 당시에 소기업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을 파리 엑스포에서 처음 에디슨의 전구와 축음기를 전시한 이후 매회 엑스포에 참가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코카콜라도 1893년 시카고 엑스포를 시작으로 이후 최초의 자판기를 선보이며 세계 인류 브랜드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번 2030 부상 월드 엑스포를 통해 인공지능 차세대 모빌리티 에식스 이동통신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이며 전 세계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초연결 미래사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